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면서 우리 주변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전자전기 위협에 대책 안 세우나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말이 즉슨 중국과 일본이 전자전기에 대한 어떤 전력 증강에 지금 대단히 예를 올리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죠.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군사 정보지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책도 발간을 하고 하는 건데 제인스라고 있습니다. 그 제인스에서 12월 22일 날 중국 다롄에 있는 그 중국 공군의 전력들 중에서 전자전 공격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22일 날 그걸 보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J-15D 전자전 공격기입니다. 이 J-15는 지금 사진이 좀 흐릿한데 이게 스파이샷이라서 지금 이렇게 흐릿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시험 비행 중이다라는 그런 원래 우리 자동차 그 테스트 중에 있는 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즉 아직 개발 중인 것이다. 이런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색깔이 보면 이게 도색 전의 그런 그 중국군이 정식으로 자기네들 그 문양으로 도색하기 전의 그런 색깔이 다 중국군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개발 중인 것으로 이 사진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J-15는 중국이 그 랴오닝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카피해서 만든 전투기예요. 거기다가 중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중국은 또 해군, 공군 이렇게 다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씁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이 자기네들의 전투기가 J-15니까 그 J-15의 전자전 공격기를 지금 이제 만들겠다. 왜냐? 미국이 항공모함에 F-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도 미국처럼 전자전 공격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J-15D 전자전 공격기는 중국이 랴오닝함, 산둥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J-15 전투기를 개조해 개발한 신형 전자전 공격기입니다. 미국의 EA-18G 그라울러를 모방하여 별도의 전자전 포드와 오퍼레이터가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J-15는 1인승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2인승으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후방석에 이 전자전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 전자전 전문 오퍼레이터가 탑승을 하기 때문에 2인승으로 개조를 한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인스에 발견이 됐고, 중국 해군이 지금 전자전 공격기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게 지금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며칠 전에. 자, 그러면 중국은 이거밖에 없나? 전자전 공격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중국 공군에 J-16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를 개조해서 자기네들이 J-16이라고 중국 공군이 또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자전 포드를 달고 있습니다. 그 J-16 중국 공군의 전자전 포드를 해군이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도 갖다 붙이겠다. 또 그것을 또 업그레이드한 것을 갖다 붙이겠다. 이제 이런 것이에요. 일단 이게 이제 사진 굉장히 멋진데 이거 사실 CG입니다. 이 CG가 바로 J-15 전자전 공격기 J-15D의 CG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날개에 이제 달린 것들이 전자전 관련한 무장들인데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날개 끝을 이제 윙팁이라고 그러는데 이 날개 끝에 있는 이 미사일 비슷하게 생긴 게 미사일이 아니고 사실은 전자전 포드예요. 이게 뭐냐면 전자전 리시버입니다. 즉 상대가 레이더 전파를 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대의 전파를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해서 이것은 주파수가 얼마다. 이것은 G밴드다. 이건 L밴드다. 이건 X밴드다. 이건 S밴드다. K밴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분해내기 위해서 일단 상대의 전파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의 전파를 수집하는 전자전 리시버가 윙팁의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상대의 전파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파를 교란시켜야 되죠. 제밍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제밍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KJ 600, 800 이걸 쿵징이라고 그러는데 KJ 600 또는 800 전자전 포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론 당연히 800 포드가 성능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전자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비밀스러운 작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세밀한 성능은 사실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덩치로 봐서 그 미국의 EA-18G 그라울러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 쿵징 600과 800 전자전 포드로 지금 이 전자전 리시브로 통해서 들어온 상대의 전파를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재밍해 나가는 것이죠.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밍해서 들어가다가 혹시 저게 레이더 기지나 그런 것들을 직접 우리 아군 전투기들을 부르지 않고 내가 직접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KH-31 그 공대지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정거리가 무려 110km나 되고 속도는 마 3.5. 그래서 아주 멀리서도 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의 레이더를 재밍시켜 놓고 직접 상대의 레이더 기지를 포격까지 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CG상으로 봐서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도 그 항공모함에 전자전기를 싣고 다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서해에서 또는 남해에서 중국 해군과 뭔가 긴장 관계가 놓이게 되면 우리 한국 해군의 이지삼, 한국 해군의 충무공 이수진급 구축함, 또 우리가 지원하러 간 우리 공군 전투기들 모든 어떤 그 우리의 전력 자산들이 깜깜이 먹통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미국을 모방해서 전자전기를 지금 공군 이미 가지고 있고 해군마저도 전자전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국뿐이겠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자전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여기 이제 JH-7이라고 하는 이 전자전 공격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저게 좀 생긴 것도 봐서 좀 구형이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과거 러시아 전투기들을 카피해가지고 중국이 1980년대 이럴 때 이제 대량으로 전력화한 그런 모델들인데 이 JH-7 그 전투기는 당연히 어떤 그 무게라든지 이런 폭장량, 그러니까 많은 무게를 싣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멀리 나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개량할 필요성을 느꼈고 중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량해서 중국 공군은 J-16 전자전 공격기를 지금 이미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KJ-800 전자전 포드를 장착을 하고 있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H-31P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J-16 전자전 공격기를 또 모방해서 중국 해군은 이거는 이제 수호이 30을 카피한 전투기고요. 중국 해군은 수호이 33을 카피한 전투기를 씁니다. 그 둘의 차이는 카나드라고 하는 이 조종석 바로 밑에 있는 귀날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귀날개 있지 않습니까? 이 귀날개. 제가 며칠 전에 중국 그 항공모함 랴오닝 항공모함하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의 J-15 이 전투기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왜냐? 이 수호이 30 또는 수호이 27 같은 귀날개가 없는 수호이 시리즈의 전투기의 항공 전자제어 그 시스템을 이 귀날개가 있는 이 J-15에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락을 했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중국 해군이 지금 그 개선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지금 여기 쓰는 거예요. 왜냐? 이걸 항공모함에서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띄우려고 하면은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이 수호이 33 기반의 이 하드웨어 몸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 전자전 파드를 장착을 해서 전자전기로 쓰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뭐 여기에다가 또 이제 소프트웨어를 또 개량을 해서 좀 개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종석을 1인승에서 2인승으로 바꿨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손보면서 그걸 개량했을 수는 있죠. 아무튼 중국 해군도 이렇게 전자전 공격기를, 즉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전자전 공격기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동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은 그 합성 사진이에요. 아까 중국의 사진은 CG였는데 이건 합성입니다. 미국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에다가 일본 네티즌들이 그랬는지 여기다가 이제 자위대 여기다가 뭐 총을 쏴달라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간 뭐 이거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자기들 부대 마크까지 있어요. 어쨌든 일본도 이런 전자전 공격기를 구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일본이 지금 이 전자전기를 샀단 말이냐 이 사진 때문에 이제 발칵 뒤집힌 것이죠. 정말 지금 일본이 전자전기가 있다는 말이냐. 왜? 너무나 지금 합성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이 생기니까 일본 방위성에서 사실을 실토를 한 겁니다. 우리 산다. 지금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EA-18G 그라울러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미 해군의 FA-18F 전투 공격기에 전자전 포드를 장착한 전자전 공격기입니다. 무려 144km 범위 내의 레이더 교란 및 무력화가 가능하며 무장 운용을 통해서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전투도 가능한 그런 다목적의 전투 공격기면서 전자전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전자전 공격기예요. 아주 성능이 좋아서 뭐 군함 하나 먹통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에 이 전자전 공격기를 6대에서 한 10대 정도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이기 전에 제일 먼저 미국은 전자전기를 띄워서 상대의 레이더라는 것이 눈 아니겠습니까? 눈을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뭐 일방적인 학살을 해버리는 게 미국의 전투 양상이죠. 일본도 이제 이걸 사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이 그라울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호주뿐입니다. 그런데 일본까지도 이 그라울러를 가지겠다라는 것이에요. 뭐 호주가 뭐 전자전 공격기 가지고 있으면은 뭐 우리하고 큰 상관은 없고 또 어쩌면 호주가 우리가 한반도 급변 사태가 생겨서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호주는 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괜찮은데 일본이 이렇게 전자전 공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 주변국들은 우리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외교 상태는 그건 현재일 뿐이고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주변이 강해지는 것은 비록 현재는 내 편이라 하더라도 또 현재는 우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현재 동북아 최강의 전자전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YS-11E라고 하는 이 전자전 기인데요. 이거는 전자정보를 수집합니다. 전자정보 수집. 예를 들어서 그저께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그 일본의 P1 해상 초계기에다가 그 사격 통제 레이더를 그렇게 뭐 쐈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이 YS-11에다가 쏘았으면은 YS-11은 우리 광개토 대왕함의 그 사격 통제 레이더의 전파 특성을 바로 수집해버립니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딱 분석해서 여기에 최적화된 제밍할 수 있는 전파를 만들어버리죠. 그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YS-11이 계속 뭐 비행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중국하고의 문제도 있는데 중국 그 군함 쪽으로 싹 위협 비행을 하고 하면은 뭐 평시에 갑자기 뭐 중국이 뭐 격추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오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딱 비춰버리죠. 그러면 이제 YS-11의 경고의 메시지를 비춰버리는데 그러면은 YS-11은 야 내가 뿌린 덫에 너가 걸렸구나 해서 딱 그 전파를 수집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는 그 사격 통제 장치 레이더의 전파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파를 만들어버리죠. 지난번에 그 작년인가요? 센카쿠 일도 부근에서 중국 해군의 군함이 이렇게 전파를 쐈다가 바로 그냥 이 YS-11이 수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 함장 엎어섰어요. 바보 같은 짓 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전파도 수집을 하지만 그리고 수집한 것을 가지고 교란하는 어떤 그런 임무도 수행을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동성이나 속도 이런 것이 현대전에 완전히 전투를 직접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이것을 12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개량을 해서 이제 차세대 모델이 이 EC-1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YS-11보다
더 진보된 강력한 전자전과 전자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전자전 공격 능력, 거기다가 전자전 훈련 기능까지 추가를 해서 이 YS-11을 대체하기 위해서 뭐 YS-11이 12대니까 이것도 아마 12대 정도 생산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은 덩치가 크면 클수록 능력이 강하겠죠.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다고 해서 별거 아니네 라고 할 게 아니고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그 능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거기다가 추가해서 EA-18G 그라울러까지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이제 항공모함에 아까 말씀드렸던 J-15D 전자전 공격기를 탑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본도 지금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EA-18G는 이즈모에서는 출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즈모는 전투기를 쏘아보낼 수 있는 사출기가 없으니까 거기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만 탑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오키나와나 뭐 이런 그 일본의 그 도서 지역의 기지에서 출격해가지고 얼마든지 동중국해 내에서는 일본의 그 함대와 중국의 함대가 긴장 상황에 있을 때 일본의 함대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역시나 이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자전기를 획득을 하려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할까? 바로 지금 현대의 전투는 뭐든지 다 전자기기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판단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찰을 먼저 해서 야, 이 지금 뭐 저기 어떤 식으로 지금 전단을 구성하고 있다. 저건 어떤 식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격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자전을 해버리면은 정찰 능력이 그냥 제로가 돼버리죠. 또 우리가 공격하러 폭격기가 들어갔을 때 적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막 날아오게 되니까 우리 폭격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폭격기가 들어가서 적의 레이더라든지 적의 뭐 유류 저장고, 탄약고, 뭐 탱크 기갑 세력들이 쫙 움직이고 해서 그것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거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적의 영토 또는 영공, 영해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지대공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이런 대공 미사일들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시드, 데드, 즉 적의 방공망을 제압해버려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은 미사일의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250km, 150km 이런데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은 뭐 110km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에 맞을까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전자전기 들어가서 레이더를 먹통으로 시킨 후에 바로 폭격기들이 들어가서 그 레이더 기지를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인근에 적은 지대공 미사일들이 없어지니까 우리 전투기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적진을 폭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전자전 공격 능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국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도 진작에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죠. 그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일본 지금은 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전쟁을 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뭐 중국은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중국하고 우리하고 뭐 1대1로 전쟁을 한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1대1로 전쟁을 한다. 특히 뭐 일본하고는 뭐 굉장히 지금 한미동맹 또는 일본 미일동맹 이런 그 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죠. 그러나 국제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익에 의해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르드족을 미국이 그렇게 지원하다가도 터키하고 협상을 딱 해서 터키가 쿠르드를 쳐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철수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국제관계는 냉엄하게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J-15D, 일본이 EA-18G 그라울러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뭐 거의 다 만들어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은 그것 말고도 그보다 더 강력한 EC-1이라고 하는 전자전 공격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이라도 늦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전자전 공격기를 또 전자전 전파 수집기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군 아셨죠? 괜히 쓸데없이 어디 뭐 해외 원정 작전 가가지고 무슨 뭐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 정복하러 갈 것도 아니면서 전략 수송기 산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뭐 항공사 차릴 거예요? 수송기 자꾸 사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수전 수송기라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교민 수송하겠다 이러면서 그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 또 카이,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카이 사장으로 가 있으니까 그 카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이 동원돼 가지고 그 카이 살리려고 수송기하고 우리 카이에서 생산한 T-50하고 교환해서 카이에 일감 좀 만들어주자 하기 위해서 공군이 수송기 우리 필요해 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국이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하고 또 우리가 언제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핵기지를 우리 스스로 깨트려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이 안 도와줄 때 우리 스스로도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자전기가 있어야죠. 지금은 미국이 전자전기 해주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미동맹에 의거해서 미국과의 어떤 그 튼튼한 동맹을 하는 거하고, 우리는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하는 거하고는 우리의 시쳇말로 말빨이 다릅니다. 우리의 위상과 능력을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미국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자주국방 하지 말고 진짜로 이런 걸 하세요. 무슨 선거 캠프 출신 사장 도와주기 위해서 뭐 전략수송기 뭐 스와프 딜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주변국이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실제적인 전쟁 능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같이 아울러 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